서울의 겨울은 매섭다. 눈발이 흩날리는 골목길에서 한 소년의 웃음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야, 요리사 아들. 너희 아빠가 남자랑 같이 사는 거. 진짜 웃기다. 김민재 17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사는 부잣집 도련님은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의 교복은 단정했고 비싼 시계가 손목에서 빛났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맞은편에 선 이준석 18세. 낡은 패딩 재킷을 입은 소녀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가 싸준 김밥이 든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준서는 말없이 민재를 노려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상처, 그리고 숨기고 싶은 비밀이 얽혀 있었다. 준서의 아버지 이강우는 서울의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는 요리사였다. 그는 10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준서를 키웠고 3년 전 동성 연인인 최현우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강우와 현우의 관계는 동네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누군가는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였지만 누군가는 비웃고 손가락질했다. 민재는 후자였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준서를 놀리며 즐거움을 찾았다. 하지만 오늘 준서의 눈빛은 달랐다. 무언가 터질 듯한 긴장감이 공기를 채웠다. 뭐? 말 못해. 너도 아빠처럼. 그쪽이야. 민재가 빈정거리며 한 발짝 다가섰다. 친구들이 낄낄거렸다. 준서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종이봉투를 민재에게 내밀었다. 배고프지? 이거나 먹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민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순간 골목길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다. 준서는 민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뭘 좋아하든 너랑 상관없어. 하지만 내가 내 가족을 건드리면 가만 안 둬.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이 모두를 얼어붙게 했다. 민재는 잠시 말을 잃었다.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물러섰다. 준서가 골목을 떠나며 남긴 발자국은 눈 위에 깊게 찍혔다. 그날 밤 준서는 아버지의 식당으로 돌아왔다. 강남의 뒷골목에 자리 잡은 강훈의 한식당은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다. 강훈은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현우는 테이블을 닦으며 그를 도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곤 했다. 준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민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너도 아빠처럼. 그쪽이야. 준서는 자신의 마음을 아직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사랑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명확히 정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민재의 조롱은 그의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방에 앉았다. 그의 방은 고급스러웠다. 최신 게임기, 디자이너 브랜드 옷, 그리고 부모님이 해외 출장에서 사다 준 선물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공허했다. 민재는 자신이 준서를 왜 그렇게 괴롭혔는지 알지 못했다. 질투, 우월감, 아니면 다른 무언가. 그는 준서가 내민 김밥 봉투를 책상에 올려놓았다. 봉투 안에는 손으로 정성껏 싼 김밥과 작은 메모가 있었다. 잘 먹어. 강우 아저씨. 민재는 메모를 읽으며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다음 날 학교에서 민재와 준서는 다시 마주쳤다. 민재는 평소처럼 친구들과 함께였지만 어제의 일이 그의 태도를 바꿔놓았다. 그는 준서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준서가 먼저 고개를 돌렸다. 민재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말이 준서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줬는지. 그는 사과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다. 대신 그는 준서가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지켜봤다. 준서는 늘 혼자였다. 친구라곤 거의 없었다. 민재는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한편 준서는 자신의 비밀을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와 현우에게 솔직해지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은 뒤 준서는 강우와 현우 앞에 앉았다. 아빠, 현우 아저씨, 나. 사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도 남자를 좋아할지도 몰라. 강우와 현우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하지만 곧 강우는 준서의 손을 잡았다. 준서야.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아빠는 내 편이야. 현우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준서는 눈물을 흘렸다. 가족의 따뜻함이 그의 가슴을 채웠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민재와 준서의 운명은 점점 더 얽히기 시작했다. 민재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내면의 갈등과 마주했고, 준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두 소년의 이야기는 서울의 차가운 겨울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민재는 며칠 동안 준서를 피해 다녔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준서로 가득했다. 준서의 단호한 눈빛, 그를 향한 자신의 말들이 떠올랐다. 민재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준서를 괴롭히며 느낀 묘한 감정.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민재의 집은 부유했지만 그의 부모님은 늘 바빴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사교 모임으로 정신없었다. 민재는 외로웠다. 어쩌면 준서를 괴롭힌 건 그의 자유로운 모습에 대한 질투였을지도 모른다. 학교에서 민재는 준서를 다시 만났다. 이번엔 점심시간. 준서가 운동장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민재는 망설이다가 다가갔다. 야. 이준서.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준서는 고개를 들었지만 표정은 차가웠다. 뭐?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초콜릿 발을 꺼내 준서 앞에 놓았다. 그냥 이거 먹어. 준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초콜릿을 바라봤다.
민재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그날 저녁, 준서는 식당에서 아버지와 현우에게 민재의 이상한 행동을 이야기했다. 갑자기 초콜릿을 주고 갔어요. 뭐지? 그 녀석. 강우는 웃으며 말했다. 가끔 사람은 마음을 표현할 때 서툴러. 민재가 미안하다는 뜻일지도 몰라. 준서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는 민재를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초콜릿을 손에 쥐며 미소가 살짝 번졌다. 한편 민재는 자신의 방에서 혼란스러웠다. 그는 준서에게 왜 초콜릿을 줬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다. 친구들은 여전히 준서를 놀렸지만 민재는 더 이상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준서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준서가 책을 읽는 모습, 친구 없이 혼자 걷는 모습, 그리고 식당에서 아버지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민재는 그 모든 것이 낯설고도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며칠 뒤, 학교에서 축제가 열렸다. 준서의 아버지 식당은 축제에서 음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강우와 현우는 김밥과 떡볶이를 준비해 학교로 왔다. 학생들은 그들의 음식에 열광했다. 하지만 민재의 친구들은 여전히 강우와 현우를 비웃었다. 저기 게이 커플 왔다. 민재는 그 말에 화가 치밀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소리쳤다. 그만해. 그들이 뭘 잘못했어. 친구들은 놀라 민재를 쳐다봤다. 준서도 그 소리를 들었다. 그는 민재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축제 후, 준서는 민재에게 다가갔다. 왜 방금 그랬어? 너. 평소엔 우리 아빠들 비웃었잖아. 민재는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그냥 잘못했다고 생각했어. 준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너 진짜 이상하다. 김민재. 하지만 그의 미소는 따뜻했다. 두 소녀는 처음으로 서로를 적대시하지 않고 대화했다. 그날 밤, 민재는 집에서 혼자 고민에 빠졌다. 그는 준서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준서의 미소, 그의 단호한 태도, 그리고 그의 가족을 지키려는 모습에 끌렸다. 하지만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두려웠다. 부모님, 친구들, 그리고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두려웠다. 준서는 그와 달리 자신의 정체성을 점점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와 현우의 사랑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그는 민재의 변화가 혼란스러웠다. 민재가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에서 갑자기 다정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준서는 그 답을 찾고 싶었다. 겨울이 깊어지며 서울은 더 차가워졌다. 민재와 준서는 점점 더 자주 마주쳤다. 민재는 이제 준서를 놀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준서와 대화하려고 노력했다. 너희 아빠 식당 음식 진짜 맛있다. 어느 날,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준서는 놀라며 대답했다. 갑자기 왜 그래? 너 진짜 이상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소가 묻어 있었다. 두 소녀는 점차 가까워졌다.
민재는 준서가 혼자 점심을 먹을 때 옆에 앉았고, 준서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책, 음악, 그리고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서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아빠처럼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주고 싶어. 민재는 그런 준서의 꿈이 부럽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부모님의 기대에 얽매여 있음을 알았다. 한편, 민재의 친구들은 그의 변화를 눈치챘다. 민재, 너 왜 저 녀석이랑 어울려? 그들은 준서를 여전히 비웃었다. 민재는 화를 내며 말했다. 너희가 뭘 알아? 준서는 괜찮은 애야. 친구들은 비웃으며 떠났지만 민재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준서와의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큰 사건이 터졌다. 누군가 준서의 아버지와 현우의 사진을 학교 게시판에 붙이고 악의적인 낙서를 했다. 게이 커플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준서는 그걸 보고 굳어버렸다. 그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몸을 떨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갔다. 준서야. 괜찮아. 준서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아. 이게 너무 싫어. 민재는 낙서를 떼어내고 준서를 데리고 운동장으로 나갔다. 누가 이런 짓 했는지 알아낼게. 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준서는 고개를 들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 너. 예전엔 나를 비웃었잖아. 민재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너를 좋아해. 그 말은 준서의 가슴을 강타했다. 그는 민재를 바라보며 숨을 멈췄다. 민재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고백한 순간 두려움에 떨었다.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마음도 혼란스러웠다. 민재를 좋아할까? 아니면 그의 변화에 끌린 걸까? 그는 답을 찾지 못했다. 그날 밤, 준서는 아버지와 현우에게 이 일을 털어놓았다. 강우는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준서야. 사랑은 어렵고 복잡해. 하지만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 그게 진짜야. 현우도 덧붙였다. 민재가 진심이라면 그를 믿어봐.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민재는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고백이 너무 갑작스러웠다고 후회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다. 그는 준서의 반응을 기다렸다. 다음 날, 학교에서 준서는 민재에게 다가갔다. 나도 너를 좋아할지도 몰라. 하지만 아직 확신이 없어. 민재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기다릴게. 두 소년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의 부모님이 그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고, 준서의 비밀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서울의 차가운 겨울은 그들의 사랑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민재와 준서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은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고 방과 후 골목길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재는 준서의 웃음소리가 점점 더 좋아졌다. 준서는 민재의 진심이 느껴질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다. 민재의 부모님은 그의 변화를 알아챘다. 어느 날, 민재의 아버지가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친구들이랑 안 어울리고, 이상한 애들이랑 다니고. 민재는 준서를 이상한 애로 부르는 말에 화가 났지만 참았다. 그냥 좋은 친구를 사귀었어요. 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너,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마.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한편, 준서는 학교에서 점점 더 많은 소문을 마주했다. 누군가 그의 아버지와 현우의 관계를 SNS에 올렸고, 그게 학교로 퍼졌다. 학생들은 준서를 힐끔거리며 수근거렸다. 준서는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가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 민재는 그의 손을 잡았다. 포기하지 마. 내가 옆에 있을게. 그들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지만 위기도 다가왔다. 민재의 친구 중 한 명이 두 사람의 친밀한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어 퍼뜨렸다. 민재가 깨이랑 어울려. 나는 캡션과 함께. 그 사진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퍼졌다. 민재는 분노했고 준서는 상처받았다. 민재는 친구를 찾아가 소리쳤다. 너 뭐야? 왜 이런 짓을 해? 하지만 친구는 비웃으며 말했다. 너야말로 뭐야? 저 녀석이랑 진짜 사귀는 거야. 민재는 그 순간 결정을 내렸다. 그는 학교 게시판에 자신의 글을 올렸다. 이준서는 내 친구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 그 글은 학교를 발칵 뒤집었다. 준서는 그 글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민재의 용기에 감동받았다. 하지만 민재의 부모님은 그 글을 보고 분노했다. 그들은 민재를 집으로 불러 신문했다. 너, 정신 나갔어. 이런 짓 하면 우리 집안이 뭐가 돼?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책상을 내리쳤다. 당장 그 녀석이랑 끊어. 민재는 집을 뛰쳐나왔다. 그는 준서의 식당으로 달려갔다. 강우와 현우는 민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준서는 민재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이야?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집에서 쫓겨났어. 하지만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준서는 민재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강우와 현우는 두 소년을 보며 미소 지었다. 강우는 말했다. 세상은 쉽지 않아. 하지만 너희가 서로를 믿는다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그날 밤, 민재는 식당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다. 민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준서의 식당에서 며칠을 보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강우와 현우는 그를 가족처럼 대해주었다. 민재는 그들의 따뜻함에 감동받았다. 그는 자신의 집이 부유했지만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부족했음을 깨달았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소문이 돌았다. 민재와 준서의 관계는 모두의 입에 오르내렸다. 어떤 이들은 그들을 응원했지만 대부분은 비웃거나 비판했다. 민재는 그 모든 시선을 견뎌냈다. 그는 준서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준서는 민재의 용기에 점점 더 끌렸다. 그는 민재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야, 너 후회 안 해? 준서가 물었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랑 같이 있는 지금이 내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야. 준서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위기는 계속됐다. 민재의 부모님은 그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려 했다. 어느 날, 민재의 아버지가 식당으로 찾아왔다. 그는 민재를 보며 소리쳤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와. 민재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분노하며 떠났지만 민재는 흔들리지 않았다. 한편 준서의 아버지 강우는 식당을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현우와 함께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준서와 민재도 그 꿈에 동참했다. 그들은 식당에서 함께 일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했다. 민재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준서는 그의 서툰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다. 학교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다. 민재와 준서의 용기가 일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몇몇 학생들이 그들을 지지하기 시작했고, 동아리에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토론을 열었다. 민재와 준서는 그 토론에 참여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민재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민재의 카드를 정지시키고 용돈을 끊었다. 민재는 처음으로 돈의 가치를 알게 됐다. 그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스스로를 책임졌다. 준서는 그런 민재를 보며 자랑스러웠다. 두 소녀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이겨냈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마지막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의 부모님이 그를 완전히 포기할지, 아니면 받아들일지. 그 선택이 다가오고 있었다. 봄이 오며 서울의 거리는 따뜻해졌다. 민재와 준서는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그들은 매일 아침 식당에서 함께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갔다. 민재는 더 이상 부잣집 도련님이 아니었다. 그는 평범한 소년으로, 준서와 함께 꿈을 꾸는 소년으로 변했다. 하지만 민재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어느 날, 민재의 어머니가 식당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민재를 보며 말했다. 너 정말 이렇게 살 거야. 우리 집으로 돌아와. 민재는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 저는 여기서 행복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다. 민재는 가슴이 아팠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준서의 아버지 강우와 현우는 식당을 새롭게 오픈했다. 강훈의 한식당은 이제 지역에서 유명해졌다. 사람들은 그들의 음식뿐 아니라 그들의 따뜻한 이야기에 끌렸다. 민재와 준서도 식당의 일원이 됐다. 그들은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나르고 서로를 도왔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이어졌다. 민재와 준서의 이야기는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몇몇 학생들은 그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교사들조차 그들의 용기를 칭찬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민재와 준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서로가 있기에 강할 수 있었다. 어느 날, 민재는 준서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우리 같이 여행 갈까? 그냥 우리 둘만. 준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주말에 제주도로 떠났다. 푸른 바다와 바람이 부는 언덕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걸었다. 민재야,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더 용기 내게 됐어. 준서가 말했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야말로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진짜 나를 찾았어.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그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확인했고, 앞으로의 삶을 함께 꿈꿨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오며 그들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다. 민재의 아버지가 식당으로 찾아온 것이다. 그는 민재를 보며 말했다. 너 정말 이 길을 갈 건가? 민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이게 제 길이에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민재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희 엄마가 많이 걱정해. 우리도 생각해볼게. 그 말은 민재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민재와 준서의 삶은 점점 안정되었다. 그들은 식당에서 일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 준서는 요리 학교에 지원했고, 민재는 대학 진학 대신 요리사로서의 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우에게 요리를 배우며 새로운 열정을 찾았다. 민재의 부모님은 여전히 그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민재의 어머니는 가끔 식당으로 찾아와 민재와 대화했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누그러졌다. 민재의 아버지는 여전히 거리를 뒀지만 더 이상 민재를 강제로 집으로 데려가려 하지는 않았다. 학교에서는 민재와 준서의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성소수자 동아리가 생겼고, 학생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었다.
민재와 준서는 자신들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동아리에서 강연을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어느 날, 강우와 현우는 민재와 준서를 불러 특별한 계획을 밝혔다. 우리 식당을 전국 체인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 너희도 같이 꿈을 키우지 않겠어? 민재와 준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이 꿈에 동참하기로 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시련을 가져왔다. 준서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다. 그는 빈혈과 피로를 호소했고, 병원 검진 결과 심각한 질병은 아니었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했다. 민재는 준서를 걱정하며 그의 곁을 지켰다. 그는 준서가 약을 먹고, 병원에 다니는 동안 모든 일을 도왔다. 준서의 병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민재는 준서가 아픈 동안 식당에서 더 많은 일을 맡았다. 그는 강우와 현우에게 배운 요리로 손님들을 감동시켰다. 준서는 그런 민재를 보며 말했다. 너 진짜 요리사 다 됐네?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너 없으면 못해. 민재의 부모님은 결국 큰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민재를 식당으로 찾아와 말했다. 우리가 잘못했어.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을 끌어안았다. 그 순간, 그는 가족의 사랑을 다시 느꼈다. 여름이 찾아왔다. 강원의 한 식당은 이제 서울을 넘어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민재와 준서는 식당의 중심이 됐다. 그들은 함께 요리하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꿈을 키웠다. 준서의 건강도 점차 회복되었다. 그는 민재의 헌신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었다. 민재의 부모님은 완전히 그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식당에 자주 찾아와 강우와 현우와도 대화를 나눴다. 민재의 아버지는 말했다. 내가 너희를 잘못 판단했어. 미안하다. 강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가족은 서로 이해하는 거죠. 우리 모두 한 식구예요. 학교에서도 변화는 계속됐다. 민재와 준서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 실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어느 날, 민재와 준서는 한강공원에서 다시 만났다. 그들은 처음으로 손을 잡고 공개적으로 걸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민재는 준서에게 말했다. 너랑 같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준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민재와 준서는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을 마주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고, 가족을 믿으며, 자신들의 사랑을 지켰다. 서울의 거리에서 그들의 사랑은 차가운 겨울을 녹이고, 따뜻한 여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모두를 얼어붙게 한 순간에서 시작되었다. 민재가 준서를 조롱했던 그 골목길에서 그는 용기를 내어 진심을 드러냈다. 그 선택은 두 사람의 삶을 바꿨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용기의 의미를 전했다.